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논쟁을 피하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어느 날 밤, 나는 런던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용맹을 떨친 유능한 호주인 조종사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지구의 절반을 30일 만에 비행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모험이 시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로스 경에게 5만 달러의 상금을 하사했고 영국 왕실에서는 그에게 훈공 자귀를 수여했다. 그는 한동안 대영 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로스 경을 위한 연회에 참석했다. 식사 도중에 내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일을 벌여놓아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의 뜻이다. 라는 말을 인용해가면서 익살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인용문이 성경에 있는 문구라고 재담꾼은 말했지만 나는 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인용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존심을 세우고 잘난 체 하기 위해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뭐라고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말은 성경에 나온단 말이요. 하고 그는 주장했다. 그 이야기꾼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나의 오랜 친구인 플랭크 가몬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셰익스피어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그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식탁 아래로 나를 쿡 치면서 이봐 데일, 자네가 틀렸네. 저 신사분의 말씀이 옳아.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일세.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 친구에게 프랭크, 자네는 그 인용문이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임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고 반문했다. 물론 알고 있지. 하고 그가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리는 그 즐거운 모임의 손님이었잖아. 자네는 왜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그렇게 하면 그가 자네를 좋아하겠나? 왜 그 사람 체면을 세워주지 않나? 그는 자네의 의견을 묻지 않았네. 원하지도 않았단 말일세. 그런데 왜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 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항상 원만하게 처신해야 하네. 그 친구는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재담꾼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따지고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논쟁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내게 그 일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매사에 형과 토론을 벌였다. 대학에서는 논리학과 토론법을 공부했고 토론 대회에도 참가했다. 미주리 출신이었으므로 미주리 출신답게 과시하고 싶었다. 후일 나는 뉴욕에서 토론법과 논쟁법을 가르쳤으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젠가 이에 관한 저서를 쓸 계획도 세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수많은 토론을 경청하고 참여하기도 하면서 토론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즉 토론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는 것처럼 토론을 피하도록 하라. 10중 8구 논쟁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자, 다른 사람이 당신과의 논쟁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 기분이야 좋겠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자기 의사와는 반대로 설득당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굳게 지킨다. 몇 년 전에 패트릭 제이 오헤어가 우리 강좌에 참가했다. 오헤어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은 적이 없었으나 논쟁을 매우 좋아했다. 한때는 운전기사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트럭을 팔고 있으나 별 재미를 못 보자 나를 찾아왔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그는 거래하려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대립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만일 트럭을 사러 온 손님이 트럭에 대해 한 가지 나쁜 점이라도 이야기하면 그는 몹시 화를 내면서 그 손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논쟁을 벌여서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렸다. 저는 가끔 저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걸어 나오곤 했죠. 물론 본때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물건을 팔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그는 나중에야 말했다.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패트릭 오헤어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장 해야 할 임무는 그에게 말을 삼가고 언쟁을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곧 그는 뉴욕의 화이트 모터사에서 가장 우수한 세일즈맨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그가 직접 한 말을 옮겨보기로 한다. 요즘에는 고객이 뭐요?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필요 없소. 거저 주어도 나는 싫소. 나는 후지트 트럭을 사겠소. 하고 말하더라도 저는 후지트 트럭도 훌륭합니다. 후지트 트럭을 구입하신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겁니다. 후지트 트럭은 훌륭한 회사에서 만들고 훌륭한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논쟁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가 월드 후지트 트럭이 최고라고 말하고 또 제가 그 말에 동조를 해주면 그는 거기서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기 말에 맞장구를 치는데 하루 종일 후지트사 트럭이 최고야 하는 소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후지트 트럭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부터 화이트 회사의 트럭이 가진 장점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객이 처음 했던 것 같은 말에 제가 화를 벌컥 내던 때가 있었죠. 후지트 트럭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논쟁을 하면 할수록 고객은 후지트 트럭을 감싸고 돌게 되고 그럴수록 그 고객은 경쟁사의 제품을 더욱더 좋아하더군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전엔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제 인생의 수년 동안을 싸우고 논쟁하는 일에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득이 되더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따지고 상처를 주고 반박을 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론적이고 지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택하겠는가? 양쪽 모두를 가지기는 어렵다. 보스톤의 트랜스크립트지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풍자시를 실은 적이 있다. 여기 윌리엄 제이가 영원히 잠들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던 사람이 그가 살아온 길은 100번이고 옳았도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어 있지 않은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오를 수 있고 말다툼하는 동안에도 100번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는 마치 당신이 틀린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소득세 상담원인 프레드릭 S. 파슨즈는 정부의 세무서 직원과 1시간 동안 논쟁을 하고 있었다. $9,000의 돈이 걸려있는 일이었다. 파슨즈는 그 $9,000가 결코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악성 채권으로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악성 채권이라니 무슨 소리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고 세무서 직원은 고집했다. 파슨즈는 우리 강좌에 나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감사원은 냉정하고 거만한 데다가 고집불통이어서 이유도 소용없었고 사실을 들이대도 소용없었습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고집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하고 그 대신 화제를 바꾸어 그에게 칭찬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내려야 할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조세에 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경험의 최일선에서 그것을 얻고 있으니 저는 가끔 당신과 같은 직업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원은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등을 뒤에 기대더니 자기가 적발했던 교묘한 부정행위를 들려주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한참 동안 내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러더니 음성이 점점 다정해지면서 곧 자기 아이들에 관해서도 말을 하더군요. 떠나면서 감사원은 내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본 뒤 며칠 내로 결정해서 알려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감사원은 제 사무실로 전화해서 그 세금 건은 원상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알려주더군요. 이 세무감사원은 인간이면 누구에게서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나약함을 보여주었다. 감사원은 자신이 중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슨즈와 논쟁을 할 때는 자기의 권위를 큰 소리로 주장함으로써 그의 중요감을 성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논쟁이 끝나고 자기의 자부심을 펴보일 상황이 되자 그는 호의적인 인간으로 변했던 것이다. 부처가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없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도 결코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나 수완,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없어진다. 링컨은 언젠가 동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어느 젊은 장교를 몹시 꾸짖은 적이 있었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걸세. 그런 사람은 자기 성격을 망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 자기에게 약간의 정당성밖에 없을 때는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네.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도 작은 일에는 양보하게. 개와 싸움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 설령 그 개를 죽인다 해도 물린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 테니까 말일세. 비츠 앤드 비시즈지에 실린 기사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다 라는 슬로건을 기억하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라. 아마 그것으로 해서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연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을 조심하라. 침묵을 지키면서 당신의 첫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최선이 아닌 최악의 사태로 몰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절하라. 무엇이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먼저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어라. 상대방이 그 말을 끝낼 수 있도록 하라. 방해하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논쟁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장애물만 생각나게 할 뿐이다. 이해의 다리를 만들도록 노력하라.
오해라는 더 높은 장벽을 만들지 말라.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을 찾아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 그 사람에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라.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라. 상대방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여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으려고 했잖소 하는 말을 하는 상황에 처하느니 차라리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는 편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에게 반대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당신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그날 늦게라도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라. 그렇게 되면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보라. 상대방이 옳을까? 부분적이라도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 그들이 취하는 입장이나 주장에 진실이나 장점이 담겨 있는가? 내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분노를 다소 해소하는 데 지나지 않을까? 내가 취한 태도로 인해서 상대방과 더 멀어질까?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더 좋은 쪽으로 내리게 하는 일일까? 나는 이길까? 아니면 질 것인가? 이기게 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내가 잠자코 있으면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잠잠해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오페라 테너 가수인 얀 피어스는 5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집사람과 나는 오랜 전에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조약을 지켜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하는 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고함을 지르게 되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싸움과 분노만 남게 되니까요. 원칙 1.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